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과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흥 1, 2동, 오치 1, 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무성 의원입니다. 언제나 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견 차이는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추진 방향과 인식의 차이로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다른 방향과 인식을 맞춰 구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구청장께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하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적치물 문제 및 부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하농산물 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146억 원을 들여 1991년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농산물과 불법 저온 창고, 적치물 등이 보행로를 점령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고, 또 인접한 학교의 통학로가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도매시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유를 알 수 없는 저온 창고 적치물들이 보행로를 막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임에도 시와 구에서는 몇 년째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저온 창고의 대부분의 내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전기 배선이 시장 내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물건들이 소화전을 막고 있기 부지기수였고, 시장 상인분들의 직기들과 팔레트 등으로 소방차 진입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소방로를 확보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대형 저온 창고 등의 적치물 계도 및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는 한정적인 부지 대비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매시장 이전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2008년 농식품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차 공간 확보 문제와 시장 상인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결국 2011년에 사업을 포기하며 국비를 전액 반납하고 이후 공모 사업의 페널티까지 안아야 했던 뼈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용역 타당성 검토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이전 계획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강주시에서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생기는 민원과 경제효과 모두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구청장께서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 부지 활용 계획 역시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매곡동 골목경제 활성화 및 전남 인재개발원 이전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곡동 일대는 몇 해에 걸쳐 많은 주거지와 시설이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먹자 골목이 형성되었으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형성된 신도심들의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매곡동의 소상공인들은 생업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구에서는 매곡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연이어 성공하였습니다. 그중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일명 매일 이길 사업은 국비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매곡동의 역사문화 자원과 마을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골목 브랜드 구축을 위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후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주민들의 기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비 대부분은 보도와 도로를 정비하는 데 쓰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아웃테리어 지원 등의 단발적이고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곡동이라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상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그 실상은 빠져있고 내용은 부실한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는 단순히 예산만 끌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주의 다른 사례들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동구의 총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상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백운광장 음식문화의 거리 역시 새로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푸른길 브릿지 조성 사업 등의 주요 사업과 엇박자로 진행되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 김광석거리, 경주 황리단길, 군산 월명동 등의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브랜딩 전략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결합한 노력, 안정적인 관광수요 확보 등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도 해당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딩 설계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다시 해당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실망감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골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매곡동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브랜드화와 수요층 확보 등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매곡동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의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인재개발원 이전 부지입니다. 전남인재개발원은 2021년 4월에 강진군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매곡동에는 6필지 6동 규모의 지상 3층 건물과 운동장을 포함한 4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부지 매각을 우려하며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을 구정 지문을 통해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민간 매각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주시와 전남의 상생형 주민 친화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전남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4월 도의회의 매각 승인을 받아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나 전남 학수구 이전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잠시
매각을 중단하고 최근에는 전남에너지공사 부지 활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전 부지에 전남의 공공기관이나 주민 친화적 시설이 들어설지 매각 후 대형 아파트가 들어설지는 다시 미지수가 된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흐지부지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해당 부지와 건축물들이 매각된다면 아파트 난개발이 시작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바람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매곡동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전 부지를 전남의 공공기관 또는 북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켜 자연스러운 유동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북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북구민들의 뜻과 매곡동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지 활용을 서둘러 줄 것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사업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활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북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광주시에서는 전남 학습 등의 이전 부지를 마련해주고 전남에서는 전남인재개발원 부지를 교환하여 광주 시민들과 북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광주 전남 상생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멋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청장께서는 전남인재개발원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예산의 계획적 활용의 필요성과 세수 절벽 상황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와 국가의 세수는 역대급 절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 원으로 전년도와 견주어 무려 18.2%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2차 추경부터 재정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우리 구의 상황만 보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국 12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770억 원가량 감소된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신호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연일 언론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얘기하며 세수 감소 대책을 여러 계층에서 주문했습니다. 예측된 위기 속에서 우리 구의 고가는 잘 관리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한 해 살림을 모두 꾸리고 나서 보조금 자대가 2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듬해 북구 살림에 다시 보태 활용하게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대략적인 추계를 통해 예측하고 결산을 통해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선반영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북구의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률을 살펴보면 올해 특히 많은 금액을 무리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약 119%의 선반영을 통해 실제 일반에게 순세계 잉여금보다 초과된 선반영을 했고 결국 2차 추경에서 마이너스 추경을 통해 실제 잉여금과 맞추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한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로 비유한다면 없는 수입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수입이 맞지 않자 다른 재원으로 그 부족분을 채워 넣는 분식회계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무계획적인 선반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 문제를 초래한 사례는 많습니다. 전북 무주구는 2021년 무리한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으로 161억 원가량의 재정 결손이 생겨 다른 재원으로 돌려막기식 대응을 해야 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잘못된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다시 600억 원이 넘게 감행하는 등 무리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은 지방정부 예산 운영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신용카드나 쌈짓돈이 아닙니다. 1년 살림의 잔액의 성격이기에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정안정화 기금에 모아두었다가 위기 상황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운영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202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구의 재정 상황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약 13% 수준으로 전국 자치구 재정 자립도 평균인 24%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결국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구 재정 상황에서 다가온 세수 절벽은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구청장께서는 올해 2차례 추경을 통해 총 130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편성과 세수 절벽 상황에 대한 임시 대응책으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기금 활용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땜질식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기금에서 전출하여 활용하는 세부 사업 목록을 예산안 부속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받기로 한 약속은 가볍게 무시되었으며 뒤늦게 제출된 편성 내역을 살펴보아도 주요 사업 목록만 있고 조례에 따른 기금 사용의 사유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 예산이 어떤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을 전출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예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에 관련된 예산인 시민의 소승길 야간 조명 설치, 생활 SOC 사업 공사 장교에 따른 비용, 쌈지 주차장 조성 등 21억 원가량을 전액 구비로 증액한 것을 보면 세수 절벽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활용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지켜내거나 증액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교부금이 없다는 핑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추경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향후에도 이런 공약 지키기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운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는 급격한 세입 감소와 교부금 중단으로 올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줄 돈이 없어 지방채까지 발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민선 7기부터 조직과 시설을 비대하게 확장할 때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될 북구 시설관리공단부터 구청장의 지적인 생활 SOC 사업으로 건립된 각종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예산과 필수적인 사회복지 예산 등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북구도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수 절벽의 상황에서 추경 예산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내년부터 예상되는 세수 감소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재정 자립 촉매제가 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의 그 한도, 홍보 수단의 제한, 지역민과 법인 기부 불가 등의 이유로 제도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상생대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지 제언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답례품 개발 노력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체류로 2, 3차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품을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종시의 시청 테니스 대표팀과의 테니스 레슨권, 광주 동구의 템스플레이 할인권, 한옥체험 시설 숙박권, 광주 광산구의 승마 목장 체험권, 텃밭 분양권 등의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체류형 답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전국적인 제도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맞는 우리 구 차원의 선제적 맞춤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정기부와 민간 플랫폼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내며 고향사랑 기부제 예산이 주요 토픽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 해석 논란을 핑계로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준비로 우리 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확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국가부서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눈치 살피기식 행정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획안 1억 7천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 숫자 너머에는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등의 고향사랑 기부제 본래 취지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답례품 개발 등의 노력과 제도 개선의 선제적 대응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오래된 문제지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회피해왔던 문제와 새로운 구상에 대한 실효성, 그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건전한 예산 운영까지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시각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서로 다른 인식을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발로 뛰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흥 1, 2동, 오치 1, 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무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분 형식적이고 불충분하여 보충 질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선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 적치물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나열되어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 광주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원 및 3개 도매법인과 간담회, 협조공문, 합동지도 점검 등 10회 이상 소통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민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관이 아니라는 수동적인 행정을 거듭한 점이 유감입니다.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협업체계의 적극적 운전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원 창고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일부 도매법인,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적치물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월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질문은 해당 부서에서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대구의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화재 사건 모습입니다. 피해 규모는 약 8,000제곱미터 정도로 시장 전체 면적의 40%가 소실되었습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거래액을 보인 매천시장이었던 만큼 그 피해 규모는 실로 막대합니다. 광산구의 비아 오일장에도 최근 화재가 있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진화가 된 편이라고 하지만 추정 재산 피해만 약 2천만 원이나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각하농산물 도매시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때도 국민들 앞에 구청 소관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관과 계도 대책을 강주시와 적극 논의해서 예산 편성 후 기간을 정해 구역별로 나눠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하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화재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향후 화재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 시대에 함께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5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충분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사업과 체류형 답례품 개발 등을 다양하게 시도해 본 곳과 해보지 못한 곳의 경험차는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과도기에 선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경험치가 쌓인 지자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유연하게 확대 변형해 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 구 체류형 답례품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5.18, 무등산, 비엔날레, 야구, 말바우시장 등의 우리 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발굴이 어렵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구의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답례품 개발을 요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체류형 답례품 발굴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 SSG 랜더스 정규 시즌 할인 예매권과 같은 지역의 스포츠 관람권과 관련 굿즈를 연계하는 체류형 답례품 고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예산의 계획적 활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권한으로 어떠한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에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천명해 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의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을 견제하고 더 좋은 정책과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약속이라도 주민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지켜질 때만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때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하여 활용하는 세부 사업 목록을 예산 부속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여 심사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후 제출된 자료도 매우 부실한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에는 악화된 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이해해달라고 적혀 있어 이는 의회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차 추경 당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시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재벌 방지턱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무성 의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본의원에 대한 견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추가 답변까지 성실히 답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역대급 세수 절벽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와 민선 8기 북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숙고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복지정책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 내지 70%가 넘는 상황이고, 복지 예산 중 교부금 성격의 예산 비율이 높아 여러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족분을 구비로 조금 메우더라도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전시성으로 보이는 예산은 없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야기하는 생활 SOC 르네상스 시대와 같은 정책은 물론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 무리한 최적쌓기식 추진은 우리 구 재정에 치명적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공사 장기화와 관련 추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은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결국 예측된 상황에도 추계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또 기존 방식대로 편성하고 마이너스 추경에서 맞추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행정과 비대진 조직을 감당하기 위한 무리한 편성입니다.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한 선반영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각하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 매곡동 골목경제 활성화 및 전남인재 개발원 이전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숙고하여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 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단여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는 지역 일꾼으로 일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이 열성을 다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지키기로 했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편의적 접근을 견지하며 우리 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의 각자의 본연의 역할이 충실하되 다가오는 위기 상황의 상생과 협치를 통한 현명한 대처와 해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